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둘째 주가 되었죠. 지난주에는 어, 설날 연휴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뭐 수요일까지 이렇게 이제 휴일이 이어졌고, 중국은 좀 길죠. 중국은 뭐 일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난주 내내 이제 주식시장이 쉬었다가 이번 주에 개장이 됐는데, 어제 개장하면서 상승했죠. 예, 그래서 주초, 지난주 또 이번 주 초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런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음, 자,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대형주 지수는 20주 평균을 넘어선 뒤에 음, 이 여기가 이제 60주 평균선이에요. 60주 평균선이 이제 저항이죠. 저항에서 조정을 약 이틀 받고, 잠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20주 평균선에 내려오니까 다시 반등이 나왔죠. 이건 아직 몰라요. 아직 바로 상승으로 갈지, 한 번 더, 내려와서 이제 20일 평균선, 올라가는 게 20일 평균선이죠. 이제. 이 평균선까지 맞춰서 갈지. 네. 조정폭으로 보면 좀 짧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짧은 느낌이 있고, 오히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주 평균 돌파하고 나서 강하게 한번 상승했다가 아예 또 다시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여기 이제 내려와 있는데 20주 평균선 근처까지 와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역시 하루쯤 더 내려왔으면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흐름이 돼 있고, 신흥국 주가 지수는 60주 평균선을 뚫었죠. 이 60주 평균선은 장기 추세 기준선이에요. 60주 평균선이 돌파가 되면, 또 그리고 60평균 돌파되면서 이제 정배를 맞추게 되면 주가가 1년 상승이 아니고 2, 3년 상승 나오는 굉장히 긴 추세예요. 그래서 60주 평균선이 돌파가 되고 다시 내려와서 60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죠. 신흥국은 이미 조정이 끝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신흥국에서 이제 비중이 큰 중국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흐름들이 꽤 괜찮아 보여요.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 브라질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뭐 종목들도 뭐 거의 전체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고 있어요. 댐 무너져가지고 생산이 좀 위축된 철광석 회사 발레를 제외하고는 브라질 기업들은 지수와 함께 뉴욕 시장에 상장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꽤 좋아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해요. 엊그저께 IMF 총재가 라가르드죠. 라가르드가 세계 경제에 4개의 먹구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뭐 태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얘기했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또 신문에 그렇게 나오니까 많이 걱정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여자인데 한국 세계 경제에 폭풍이 몰려올 수 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이걸 좀 대비를 해라, 이런 거죠.
이 얘기는 폭풍이 몰려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폭풍이 몰려오지 않도록 이런 정책을 경기 부양 정책을 써라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먹구름이 뭐냐 하면 하나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무역 분쟁하고 관세 인상 부분이 이게 문제가 된다. 또 하나는 이제 금융 긴축이 문제가 된다. 막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 부채가 많은데 금융을 긴축을 하면 이게 어려움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 긴축을 하지 말고 완화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불확실성으로 다가온다. 세 번째는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게 세계 경제에 짐이 된다.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내용보다도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세계 각국 정부에서 이게 경기 부양책 또 금융 긴축을 완화를 하고 또 미국과 중국은 얼른 무역 협상을 타결을 하고 이걸 촉구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자 미국은 이제 작년 12월부터 돈을 풀고 있죠. 이 녹색 그래프는 M2 통화량이에요. 광의 통화량이죠. MGM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이 갈색 그래프는 이제 MGM이라고 전체 유동성을 얘기를 해요. 모든 통화를 다 포함돼서 이걸 보면 작년 이 하반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상승하는 각도가 굉장히 낮죠? 이게 긴축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긴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고 세계 경기가 성장이 더디어졌고 또 여기저기서 위험 신호가 나타났고 그랬는데 12월을 지나면서 그죠? 11월 지나고 12월이 되면서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속도가 과거와 다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리고 있다. 실제 이렇게 이제 정책이 진행되고 나서 이제 이게 정책하고 실제 시장하고는 또 시차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급락했던 게 바로 이제 이런 긴축이 이제 작용을 했던 거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2월 한 마지막 주쯤 돼서 그때부터 상승을 시작했죠. 그게 이제 바로 이런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라가르드가 이제 금융 긴축하는 걸 좀 풀어라 그랬는데 이미 긴축이 좀 풀리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이 통화량이 풀리고 있는 모습을 작년하고 비교해서 전년 동기비 증가율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그죠? 2016년 이때 이제 통화량이 풀리면서 이때 주가가 꽤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다가 2017년이 되면서 상승이 좀 둔화가 됐죠. 뭐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이게 통화를 좀 유통을 시켰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통화가 한 뭐 4%이 정도 이제 풀리기 때문에 경기가 크게 위축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성장이 상승하는 속도가 이제 둔화가 됐지. 대신에 이제 유동성과 관계없는 IT 경기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IT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고 이 수준만 유지가 됐더라도 괜찮았을 텐데 지난해 이제 이렇게 통화 공급량이 4.5% 증가율에서 뭐 2% 증가율로 떨어졌죠. 이때 이제 작년 상반기 1분기 초에 주가가 급격하게 내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고 그래서 반등했다가 하반기에 또 내려왔죠. 긴축을 또 했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하반기 주가가 매우 하락을 했었는데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확 바뀌죠. 통화가 빠른 속도로 공급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작년 말 이후에 세계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으로 반전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긴축을 풀고 통화 공급을 늘리고 있다. 기축 통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실물 경제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 회복되는 거는 조금 이제 시차를 두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세계 경제의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G2, 미국과 중국 중에 G1에 대한 이런 내용이고, 라가르드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 금융긴축. 네 번째는 이제 중국을 언급을 했었죠. 중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까지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냐 하면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만 하더라도 지급준비율을 4번이나 인하를 했죠.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왜? 중국은 작년에 기업들의 부채 조정을 정책 목표로 했었거든요. 중국의 기업 부채가, 중국은 뭐 정부 부채도 많지 않고 가계 부채도 많지 않은데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GDP에 비해서 한 150, 160% 이렇게 이제 높으니까 이게 잠재적으로 중국의 위기 요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기업들이 그냥 무조건 뭐 부채를 빌려다가 이제 뭐 투자를 하고 미국에 무슨 건물을 사고 이렇게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부채 비율을 어느 이하로 줄여라,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리고 시중에 돈을 안 풀었죠. 이런 국면이 이어지면서 중국이 지난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제 유동성을 풀기 위해서 지급준비율이 4번이나 인하를 했고, 작년 12월 달에는 이제 중국 최고 상무위원들, 권력 서열 상위 8개를 차지하는 상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2박 3일, 박은 아니고 3일 동안 경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2019년 경제 정책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인식이, 중국 경제가 이게 무역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불리한 환경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위축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다. 첫 번째, 세금을 인하해주고,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고, 통화를 완화하고, 뭐 규제를 풀고,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웠었죠. 12월 21일 결론이 나왔죠. 그런 이후에 1월부터 중국 정부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많은 정책들을 이렇게 세워서 실제 실시를 했어요. 1월 4일 날 지급준비율을 1.0% 인하를 해서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130조 원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를 발휘하게 돼 있어요. 우리 돈으로. 또 뭐 세금도, 기업 또 소비자 세금을 모두 인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세금으로 내는 돈을 시장에서 소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정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수수료들을 인하를 해서 실제적으로 자금이 정부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는 이런 효과를 냈고, 또 중앙은행은 뭐 1월 부정 전까지 그러니까 중국의 춘절 연휴가 되면 이때 이제 돈이, 현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현금 수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뭐 역모기지, 역 RP 또는 뭐 중기 대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중에다 자금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1월 말에는 자동차 가전을 사면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세워서 소비 진작책,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내놨어요. 최근에 LG전자나 또는 자동차 주식이
좀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바로 이제 중국의 이런 소비 진작객 때문에 그래.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제일 크잖아요, 소비 시장이. 근데 전국에서 이제 오래된 가전을 새 걸로 바꾸거나 자동차를 뭐 전기차로 바꾸거나 아니면 농촌 지역에서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꾸거나 이럴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 산업이 살아나면서 뭐 반도체는 큰 영향을 안 받지만 전자, 가전을 만드는 데는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제 가전 비중이 높은 LG전자가 최근에 움직이는 이유도 이제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 투자가 이제 성장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12월부터 1월 말까지 중국의 이런 인프라 투자 승인 규모가 183조 원 우리 돈으로 규모라 그래요. 작년 이맘때, 작년 같은 시기, 그러니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이때 승인된 인프라 투자는 18조 원 규모예요. 딱 10배.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사실 이 규모는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나고 그 다음 2009년 중국 정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했을 때 그때 규모에 근접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흐름들이 이제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하려고 해도 대출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죠. 뭐 예금이 많이 늘어든지 아니면 은행의 자본이 늘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대출을 하려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민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은행들이 영구 채권을 발행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영구 채권을 발행을 해도 은행이 별로 탐탁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영구 채권을 안 사거든요. 그래서 상업은행이 영구 채권을 발행을 하면 그것을 중앙은행에 채권하고 바꿔주겠다. 바꿔서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업은행들이 발행한 영구 채권들이 중앙은행 채권만큼이나 신용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 누구라도 믿고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영구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돼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그 돈으로 대출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폈는데 한국은행이 그 정책을 평가하기를 이 정책은 쓰면 신용경색을 많이 완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대로 세금, 재정정책, 또 통화정책, 소비 촉진정책 이런 또 인프라 건설 정책까지 아주 다각도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어서 중국 경기는 살아났. 라가르드가 우려하는 네 번째 건은 이미 회복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가르드 한 얘기를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겠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빨리 무역 협상을 끝내라. 그리고 각국 정부들이 긴축하지 말고 통화를 완화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경기가 위험해진다. 이렇게 경고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실제로는 미국은 통화를 풀고 중국은 모든 측면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펴고 있어서 과거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게 2009년이에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나오고 나서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폈는데 2009년 죽어있던 세계 경기가 갑자기 확 살아났죠. 그게 이제 중국의 역할이 커요. 근데 이제 2019년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통화 뭐 공급이나 이런 데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때의 유사한 수준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신문에는 지나간 거, 앞으로 경고가 되는 것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실제 정책이 시행이 돼서 이거 이제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특히 중국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1월달 경제지표는 발표 안 하고 2월까지 묶어가지고 3월달에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미 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매우 강하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는 우려들을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이런 정책들이 수립이 돼서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할 때, 세계 증시가 좀 상승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명절 세고 나서 중국 증시가 이렇게 이제 고개를 쳐들고 올라왔죠. 일주일간 쉬기 전에 20주 평균선을 살짝 뚫어놓고 끝났죠. 명절 세기 전에 중국 증시의 20주 평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의했었죠. 그런데 그리고 이게 돌파될 거다. 돌파되고 나면 아마도 중국 관련주, 경기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했는데 어제 개장이 되면서 살짝 돌파를 해줬네요. 그래서 아마 2월 시장은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이 점점 커질 것 같아요. 특히 이 지구촌 인구는 그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 남반구를 나누면 북반구에 거의 몰려서 살아요. 남반구에는 얼마 안 살아요. 저기 남미, 브라질 이런 데가 남반구고 호주 이런 데인데 인구가 많지가 않죠. 대신 이제 인도, 중국, 유럽, 미국 이게 다 이제 북반구에 있으니까 이 북반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겨울철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남반구는 이제 우리하고 반대죠. 우리가 여름일 때가 겨울고. 그리고 겨울 때 혹한기가 되면 건설 경기가 중단이 돼요. 대체로.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건설 비수기가 되고 겨울이 지나가야 건설 성수기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이제 위도가 높으니까 우리도 훨씬 더 춥죠. 그래서 남쪽은 상관이 없는데 북쪽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이제 건설 공사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랬다가 이제 한 2월 중순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날씨가 풀리니까 이때부터 이제 건설 공사가 이제 서서히 시작된단 말이에요. 11월부터 12월부터 이제 2월 상반기까지는 공절기로 건설이 이제 비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수기가 되는데 춘절이 끝나야 돼요. 일단 춘절 연휴가 워낙 기니까 중국은 장거리를 또 이렇게 휴양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중국은 이제 경제가 한 해가 시작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춘절이 끝나면서 20주 평균선을 뚫고 올라오는 게 이게 이제 중국 경기의 회복의 신호다. 1월 달에 경기 부양책, 통화 완화 정책, 소비자 진작책 모두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1월 달에 바로 개선되진 않죠. 이게 이제 2월이 돼야 이제 회복이 되고 그것도 연휴가 끝나야 회복이 되는데 2월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서서히 결과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시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을 매매할 때 우리가 이제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양봉이 있죠. 양봉. 빨간색으로 그리는 양봉이 계속 이어지죠. 또 하락할 때는 음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봉을 좋아하고 음봉은 싫어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양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초반에 음봉이 만들어져야 돼. 그렇죠? 이, 이 주가를 보면 양봉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 양봉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처음에는 여기까지 내려오죠. 이때는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반부에는 음봉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음봉이었던 게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제 색깔이 바뀌고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점점 이제 살이 찌면서 양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양봉들은 초반부에는 전부 음봉인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하락할 때는 주가가 이제 파란색 음봉이 나오죠. 처음에는 높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하락이 되는데 시작하고 나서는 이게 위로 조금 올라요. 이렇게 이때는 양봉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주가 추세를 상승하는 추세와 그죠? 상승하는 추세와 하락하는 추세, 상승하는 추세와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보면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시작할 때는 하락으로 출발해서 끝날 때 약 상승으로 끝나는 이런 국면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하루를 생각을 하면 일봉을 보면 오전장에는 하락으로 처음에 딱 상승했다가 빨간색이 나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음봉됐다가 끝날 때 되면 양봉으로 딱 끝나고 이게 이제 양봉이에요. 하락할 때는 아침엔도 상승을 해요. 오늘 상승하는 것 같다. 오늘 반등하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 음봉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 만들어진 차트하고 결과가 끝나고 만들어진 차트하고 만들어진 도중의 차트는 달라요. 우리가 이걸 헷갈려요. 우리는 만들어진 결과 차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빨간 봉을 좋아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그렇지 않고 상승을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리듬을 타고 가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약하게 갔다가 끝날 때 강하게 가고 시작할 때 약하게 갔다가 끝나게 강하고 이게 상승 추세의 특징이고 하락 추세의 특징은 이래요. 시작할 때는 올랐다가 끝날 때 하락하고 시작할 때 올랐다 끝날 때 하락하고 전강후약 상승할 때는 전약 후강 이렇게 가게 돼요. 자, 상승 추세는 어떤 추세냐 하면 상승을 기준하는 선, 우리는 이제 이 선을 시가 3선으로 잡죠. 시가 3선이 위로 움직이면 상승이 이 방향이 위로 움직이면 이게 상승 추세예요. 이 기준하는 선, 이 선이 시가 3선이 아래로 움직이면 하락 추세가 되는 거죠. 상승 추세가 되면 시작하는 선이 위로 가고 하락 추세가 되면 아래로 내려오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시작하는 가격이 항상 이 기준선보다 위에서 출발을 해요. 그죠? 항상은 아니에요. 거의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하겠죠. 차트에서 100%는 없으니까. 상승 추세에서는 시작하는 가격은 하여튼 시가 3선보다 위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끝나는 가격도 시가 3선 위에서 끝난다. 이게 상승 추세의 특징이에요. 하락 추세의 특징은 시가 3선보다 아래에서 출발해서 아래에서 끝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려면 이 시가 3선의 방향을 참고하면 되고 또 시작 가격과 끝나는 가격이
시가삼선에 대해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거를 이제 참고하면 되겠죠. 하락할 때는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는 이 추세의 방향이 어느 쪽 방향이냐를 보면 되고, 시작하는 가격과 끝나는 가격이 시가삼선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보면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상승 추세일 때는 이 가격의 가장 낮은 가격 근처가 바로 시가삼선이에요. 그죠? 꼭 그 가격은 아니에요. 여긴 여기죠. 이거보다 조금 더 아래에서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하여튼 이 봉의 최저가 근처에 시가삼선이 지나가요. 이 얘기는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시가삼선에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시가삼선 아래쪽에 내려올 때 매수하면 최저 가격에서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70% 정도는 된다. 확률적으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내려올 때는 최고 가격이 시가삼선에 닿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시가삼선에서 팔면 최고 가격에서 팔 가능성이 꽤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이걸 그냥 이용하면, 즉 1월달에 주가가 꽤 올랐잖아요. 그죠? 종합주가지수가 여기는 이제 시가삼선이 하락하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1월달에 주가가 꽤 올라오면서 시가삼선하고 주가 사이에 간격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격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 이격을 대부분 조정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조정을 받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월말에 강한 가격으로 끝나면 월 초에는 조금 조정을 받고 가겠구나, 전략 후강 리듬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이 요런 가격에 걸치는 걸 보고, 지금이 이제 상승 추세에서 저가에서 매수하는 가격이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가면 쉽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전략으로 가면 이런 구간에서나 기가 막히게 맞죠. 그죠? 끝날 때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면 되고, 끝날 때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면 되고, 끝날 때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면 되고, 끝날 때 기다렸다가 여기는 시가삼선 안 닿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강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닿고 가고, 깨고 깨복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꺾인 뒤에는 이제 하락 국면이 시작이 됐죠.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2019년 1월은 1월달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시가삼선 위에서, 이 시가삼선 위에서 종가를 냈고 끝났죠. 이렇게 되면 대부분 주가가 상승한다는 신호가 돼요. 왜? 시작가격이 어지간히 빠져서 출발하지 않는 한 시가삼선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월에는 조정을 거치면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설날 지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조정이에요. 원유 가격도 마찬가지고, 어지간한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하락이 많은 건 한 5%, 5% 이상 조정받은 것도 있고, 또 5% 안팎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그게 2월 초에 이격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시가삼선이에요. 여기 이제 내려오는 게 시가삼선이고,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인데, 여기에서 방향이 꺾였죠. 방향이 위로 꺾이면서 위에서 끝났는데,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 시가삼선에 왔죠. 만도 오늘 반등 나오죠. 오늘 반등 나오면 이제 이 모양이 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 중에, 월 초에는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월 중에,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월 초에 조정받을 때가 이제 매수기에. 우리는 대부분 매수할 때 빨간 걸 보고 살라고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빨간색 양봉이 상승 결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빨간 걸 보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파란색으로 변했다가 나중에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알면, 그럼 이제 시가 3선 근처에서 확률 70%로 또는 70% 내지 80%로 낮은 가격에 사서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얻고 싶은 거죠. 안도 같은 경우 시가 3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는 여기 이제 내려왔었죠. 이게 오늘 이게 이렇게 오르면서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 이게 더 올라서 이게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서 나중에 여기가 이제 이 선에 걸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 미국 대형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점으로 이런 시각으로 가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는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그 증시를 볼 때도 하루 빠지고 하루 내리고 이런 거 관심 두기보다는 월봉에다가 시가삼선을 그려놓고 월봉 시가삼선이 이렇게 닿는 자리만 여기가 지금 매수 위치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그죠? 저기 그려진 저 보라색 같은 석이 시가삼선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봉 하나가 월봉이에요. 이게 월 중에 가장 싼 가격이 어디를 걸치고 가는가 한번 잘 보세요. 한 달 동안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들이 봉 하나 속에 다 압축이 돼 있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빠지는 자리가 여기 끝자리에 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으로 이제 보시면 되죠. 지금은 시가 3선이 이제 위로 올라왔죠.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오고 1월 달에 상승이 강하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 시가 3선은 닿지는 않았어요. 20월 평균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좀 더 내려와서 시가 3선을 닿고 갈지 미국은 아직 이런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있는데 뭐 원유 가격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시가 3선 봤었죠. 상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원유 가격도 마찬가지로 월봉을 기준으로 시가 3선을 쫓아가면서 흐름을 보면 좋은데 1월 달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시가 3선을 뚫어 있고 이제 방향이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서 발생했던 이격이 딱 메워지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죠?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채웠으니까 아래쪽에 하락하는 거는 이격 조정은 이제 끝냈으니까 이제 위로 가면 나중에 양봉이 얼마쯤 가면 양봉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흐름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일봉으로 보면 주가가 하락했는데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게 계속 하락하면 어떠지?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는 방법을 월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격과 시가삼선 매수, 최저 매수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근데 보면 월 초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시가삼선을 하고 있어요. 대림산업도 시가삼선을 약간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월중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풍산, 금호석유도 시가삼선 아래에서 출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펜오션, 삼성중공업도 1월달 올라온 후에 2월달에 살짝 내려와 시가삼선에 닿고 있고, 롯데케미칼, 한화, LS, 신세계, 대한유화, 금융지주, 한원시스템, 삼성엔지니어링, OCI, LG생활건강, 뭐 은행주도 그렇고 현대제철, 한화케미칼, GS, 포스코대유, 현대유약, 이 월봉하고 시가삼선 닿는 자리만 잘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LG, 삼성물산, 대한항공, NH투자증권, 현대글로비스, 오리온홀딩스, 포스코. 시가삼선이 왔다가 방향을 꺾어진 데다가 위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밀려 내려오면서 시가삼선까지 닿는 위치에 오면, 이게 2월 중에 가장 싸게 매수할 가격이 되었지, 이렇게 판단하고 거래를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가삼선이 정확하게 최저점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좀 깨고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뭐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을 최저가 매수 기준을 시가삼선 정도에 두고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 지금 2월 초순이죠. 10일 간격으로 초순이니까 초순에 대부분 이렇게 시가삼선까지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아주고 있어서 이번 주 이후에는 시장 흐름이 상당히 호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시가삼선에 의한 추세와 시가삼선에 의한 저가 매수, 이 전략을 만약에 미국의 목재 펀드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뭐 일봉 보고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이거 따질 필요 없죠. 월봉의 추세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월 초에 조정받을 때 매수 위치, 이렇게 딱 따져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보면 뭐 금융주, 뭐 경기주들이 좀 최근 이제 지난주 하반부터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월중 저가 매수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서 중국 증시도 회복이 됐고, 유가도 바닥을 치고 유가도 이제 월중 시가삼선을 찍고 반등할 위치에 와 있고, 이래서 이후에는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유 가격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헤드앤쇼더죠. 이렇게. 자, 여기가 넥라인이라고 그래요. 어깨고 머리고 어깨니까 여기는 이제 목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목선에서 넥라인, 여기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 뚫리면 이 길이만큼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대략 한 72달러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요. 여기 돌파가 되는 경우 20주 평균선이 돌파가 되면 유가가 서서히 72달러, 73달러를 목표로 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때 이제 유가가 조정받을 때 유가와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거쳤죠. 이런 업종들이 공반에서 상승할 수가 있어요. 원유 펀드, 이거 딱 시가삼선이 되는 자리예요. 여기가 월봉 시가삼선이 되는 자리죠. 가스, 석탄, 그래도 시가삼선에 닿는 자리죠.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은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해요. 오늘은, 교보증권에서 OCI에 대한 이런 전망을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OCI나 하나케미칼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세계 시장에서 이 태양광 쪽은 굉장히 강력해요. 올해 시장 규모가 한 18% 이상 성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태양광 펀드가 이렇고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예요. 런던에 상장된 태양광 주가들도 매우 강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하여튼 태양광 시장은 올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 나머지 태양광, 풍력, 대체에너지는 해외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MXI, 우드, 이게 구리 전부 다 시가 3선, 월봉으로 시가 3선 되는데 출강. 그래서 이번 주 초반까지, 전반부까지 해서 2월 이격 조정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호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은행, 트로이카에 관련된 업종들도 이래요. 미국에서는 이제 은행 업종 계속 상승. 여기 조금 이제 쉬어가는 측면이 있죠. 증권 업종은 이제 아예 받쳐놓고 쉬고 있고, 20일 평균선을 만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상승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보험 업종이래요. 보험 업종. 건설 업종은 이제 계단형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고, 해운 업종이 조금 약세예요. 해운 업종이. 이 조정 기간이 꽤 길었는데 이제 상승할 때가 거의 되지 않았나 싶고요. 해운을 제외한 철도나 트럭 운송 업종은 강하고, 우리나라는 항공이 상당히 강해요. 올해 설날 연휴에 해외여행객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주 미어 터지게 이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항공의 실적 회복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아마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이라든지 금, 금광도 꾸준히 상승하고, 사실 금 가격이 이렇게 이제 금 펀드가 이제 상승을 하는데, 금 가격이 상승을 한 것은 과거 2016년에 보면 원유 가격, 철강 가격, 상품 가격, 또 해운 운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상승하기 전에 금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해요. 금 가격이 상승하고 나서 나머지 원유나 이런 철강이나 이런 해운 이런 것들이 뒤따라 상승하는데, 이런 금 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면 이런 상승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가 중국, 미국 모두 잘 움직이고 있고, 바이오, 이거 헬스케어, 서비스. 이거 이제 미국에서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죠. 특히, 연간으로 이 저가권에 오면, 이 펀드는 꾸준히 적립해 가면, 노후까지 아주 편하게 하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국가 펀드 중에서는 브라질 펀드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그 이유는 브라질의 금리를 보세요. 14.25%였거든요. 2016년에. 지금은 16.5%예요. 6.5%예요. 또, 중국에서 1%씩 내리고 있는 지급준비율이 브라질에서는 2017년에 45%였어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거의 대부분 쥐고 있고, 대출할 수 있는 물량은 거의 100원 예금을 받고 있으면 그 중에 65원만 대출을 하고 나머지 45원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25% 내렸어요.
지난해. 이거 엄청난 변화거든요. 금리 내려놓고 지급준비를 동시에 내려놓으면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호전이 돼요. 그래서 브라질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 세계 경기가 미국은 돈 풀어서 이제 경기를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죠. 중국은 모든 부분, 세금, 통화, 재정, 여기에다가 인프라, 소비까지 모든 부분을 자극을 해서 경기 부양을 노리고 있고, 인구가 그 다음 많은 인도는 금리를 또 인하를 했죠. 2016년 말에 화폐 개혁을 한 이후에 돈이 확 시장에서 사라지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가 이제 2018년부터 이제 겨우 회복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금리를 2번 올렸어요. 근데 올해 이제 금리를 다시 내려가지고 이제 회복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금리를 14%에서 6% 내리고, 지급 준비를 45%에서 25% 내리고, 이렇게 내려놓고 보니까 이게 경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에요. 사실 미국, 유럽의 경기 회복보다 중국, 인도, 브라질의 경기 회복이 훨씬 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서비스 업종이 아니라 제조업 업종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시면 좋고, 해외 펀드를 투자하신다면 이렇게 브라질 펀드 앞으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과거에 경기 회복기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죠. 여태까지는 금리를 14%나 올려놓고 지급 준비를 45% 하니까 이제 효과가 못 갔던 거고, 이제 이걸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시키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하고 중국이 신흥국을 리드하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왜? 경기 부양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나라의 펀드나 이들 나라의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골라서 들고 있으면 앞으로 좋은 결과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시장의 움직임은 이제 이해되시죠? 1월부터 상승을 시작하는 이 세계 시장의 흐름은 미국의 기축 통화가 돈이 풀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시장이고, 작년에 경기 데이터를 가지고 신문에서 미래를 염려하지만 그 염려 대신 미국이 돈을 풀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계속 움직이게 된다. 이런 점들을 이해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번 주에도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